안녕하세요, 메이키스트입니다. 오늘은 광복 74주년 광복절인데요. 광복절 맞아서 오늘은 좀 태극기를 그려보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런 이제 펄럭이는 형태의 태극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평면에다가 태극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곡선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려 넣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우선 그럼 이 태극기를 그리기 위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라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제 비율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우선 퓨전 360을 준비를 합니다.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지금 퓨전 360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콘들의 이미지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익숙한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그림이 바뀌니까 좀 헷갈려서 좀 오늘은 버벅대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또 화면에 달라진 점을 보면 제가 축에서 이 Z축을 위로 놨어요. 왜냐면 그 전에 퓨전 360은 기본 디폴트가 Y축이 탑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3D 프린터에다 그대로 들고 가면요, 형상들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바닥면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Z축을 위로 올렸습니다. 올리는 방법은 여기 우리 상단에 아이디 나와 있는 부분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고, 거기서 프리페어런스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환경 설정이 나와요. 여기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마 Y 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Z 업으로 바꿔주고 작업을 하면 3D 프린터에 가져갔을 때 형상이 바닥으로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Z축을 업으로 할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뷰큐브가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X축하고 Z축만 보이고 Y축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불편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거예요. 뷰큐브에서 마우스를 이쪽 라이트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렇게 메뉴를 보면 픽스 디스텐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위치가 홈의 위치가 돼요. 홈을 눌렀을 때 앞으로는 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Y축이죠. 3D 프린터에서는 Y축이 앞뒤로 움직이는 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론트로 만들 건데요. 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전방으로 돌려놓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래서 프론트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값이 프론트로 바뀝니다. 다시 홈을 눌러보면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뷰큐브가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태극기를 그릴 건데, 아까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내려받았으면 파일 중에서 JPG 파일이 있어요.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라는 그 파일을 좀 불러와서 여기 배경에다가 깔아놓고 대고 그릴 거예요. 여기 보면 인서트라고 있고요. 인서트 밑에 보면 캔버스라고 있습니다. 캔버스를 클릭을 하고 바닥면에다가 갤러리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 컴포넌트 안에서 이미지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여기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라는 파일 있죠. 얘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형상이 들어와 있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이미지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네요. 이미지를 좀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사이즈는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잡고 쭉 끌면 돼요. 근데 대충 이게 정확한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죠. 자, 이 부분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캔버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펼치면 이게 태극기 그리는 방법이라는 캔버스가 불러와져 있는데요. 이때 마우스 우클릭하고 여기 캘리브레이트 선택을 하면요, 치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태극기 왼쪽 상단의 모서리부터 왼쪽 하단의 모서리까지의 거리를 130mm로 들 예정이에요. 130mm. 이거는 뭐 치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벌려놓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캔버스를 우클릭하고 에디트하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 캔버스의 중심을 그리드의 중심에다가 원점이죠. 원점 가까이다 갖다 놓을 거예요. 딱 붙여서 놓여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충 근처에다 갖다 놓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진하면 약간 흐리게도 만들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타임라인에서 여기 보면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한 40 정도로 해볼까요? 투명도를 40 정도로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다 대고 그리면 우리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몰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바닥면에다 그릴 거고요. 지금 형상이 자꾸 뒤집어지는데 우선 원을 그리기 전에 여기 센터 렉탱글 선택을 해서 중심을 원점에다 클릭을 하고 캔버스에 비치는 이미지에 유사하게 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키보드 D 눌러서 디멘션 상태로 바뀌면 왼쪽의 치수를 13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위쪽의 치수도 쭉 올려서 195. 그러면 비율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그려주면 됩니다. C 눌러서 서클 가운데 원점에 중심점을 두고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고요. 또 하나 이렇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도 원을 만들어 주고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이제 태극 문양에 있는데 동그란 부분이 원이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두 원은 크기가 같아요. 이퀄 선택해서 두 원을 선택을 해주면 크기가 이제 같은 상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원은 서로 접점으로 탄젠트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원을 한 번씩 클릭해서 탄젠트로 해서 붙여주고요. 그리고 또 바깥쪽에 있는 태극 문양 바깥쪽 선에 있는 큰 원에도 얘네 둘이 탄젠트 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도 탄젠트를 시켜주고. 자, 이러면 이제 두 접점은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오죠. 바깥쪽 원의 크기를 조정을 하는 것으로 두 원에도 크기가 정해집니다. 바깥쪽 원의 크기를 64.5 정도로 잡아볼까요? 65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65로 잡아볼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태극 문양이 만들어졌죠. 불필요한 부분은 지워도 됩니다. 여기 위에 트림 선택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려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건곤이검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달아줄 거예요. 이 부분은 렉탱글로 작업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렉탱글에 들어가면 우리가 3포인트 렉탱글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고 하나를 우선 그립니다. 첫 번째 시작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태극기의 큰 면에 가로지르는 이 대각선과 이 문양이 직각으로 구속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의 위치가 여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시메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위에 구속에서 시메트리 선택하고 두 엣지를 한 번씩 클릭한 다음에 중심선을 클릭을 해주면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한 길이는 키보드 D 눌러서 길이를 잡아줄게요. 밑에 얘에 대한 길이는 한 5mm 정도 5mm 정도 잡아주고요. 이 부분은
32mm 잡아줄게요. 33 잡아도 되겠네. 자, 33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복사로 해서 3개를 더 그려줄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원의 요 모양의 위치가 요렇게 참조선으로 되어 있는 원에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참조선의 원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클릭을 하고 얘에 대한 치수는 97.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98로 해볼까요? 98mm가 맞네요. 98mm로 하고요. 자, 요 문양과 요 원을 탄젠트 시키겠습니다. 탄젠트 클릭하고 요 엣지하고 이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방금 전에 그렸던 원은 참조선으로 만들어줍니다. X를 누르면 돼요. 선을 선택하고. 자, 그럼 얘를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우선 패턴으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렉탱귤러 패턴 선택을 하고 하나, 둘, 셋, 4개의 엣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수직 또는 수평으로밖에 이동을 못하는데, 이때 디렉션을 셀렉트를 선택을 하고 가로지르는 이 참조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늘려서 이동을 해보면 한 16mm 정도? 16mm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16.5. 거의 비슷하게 왔죠. 물론 진짜 태극기를 그릴 때는 정확한 치수로 그리는 게 좋겠지만 저희는 캔버스에다 대고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OK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이제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또 복사를 해줄 거예요. 우선 가운데 중심선을 잡기 위해서 키보드 L 눌러서 사각면의 중심에서부터 이 원에까지 맞닿게 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얘도 참조선으로 만듭니다. 또 L 눌러서 가로지르는 중심선을 또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미러로 복사하겠습니다. 미러 아이콘 클릭하고 그만큼을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미러 라인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참조선을 선택을 하고 OK. 자, 반대쪽에 복사가 됐죠. 자, 다시 한번 미러를 또 합니다. 드래그해서 잡아주고 오른쪽에 복사된 부분도 드래그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미러 라인을 이렇게 수평한 미러 라인을 선택을 하면 복사가 됐습니다. 이제 잘라줘야죠. 이 부분은 라인으로 잘라볼게요. 자, 라인을 여기 접촉이 되게, 선에 접촉이 되게 하나를 클릭을 하고 쭉 반대쪽에다가 직각이 되게 클릭을 합니다. 역시 반대쪽에도 똑같이 둘 사이의 거리는 요 선과 거리가 같습니다. 쭉 움직여 볼까요? 지금 치수를 입력을 할게요. 자, D 눌러서 마우스 출결을 해주고 D 눌러서 두 선 사이의 거리를 3 정도로 잡아볼까요? 2.8, 2.5, 네, 2.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 정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으로 잡았어요.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같은 방식으로 안 그래도 되죠? 복사하겠습니다. 미러로 이 선과 이 선을 이 중심으로 복사를 하고요. 이쪽에도 해주기 위해서 또 미러를 선택을 하고 이 선을 여기 중심선을 위치로
기준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다 그렸어요.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입체를 만들 건데 우선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이렇게 놔둡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스케치 메뉴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폴더 열어보면 스케치 1번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측면에다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프론트면에서 그릴 거고요. 스플라인을 이용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쭉 보면 스플라인이라고 있고 P포인트 스플라인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포인트 잡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구속이 안 돼 있죠. 구속을 좀 시키겠습니다. 손가락의 높이를 먼저 잡아줄게요. 27 정도 잡아주고 반대쪽도 포인트와 원점 간의 높이를 38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이 두 점의 위치는 굳이 뭐 구속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보기 좋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피니시 스케치하고, 자, 이번에는 얘를 서페이스로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서페이스 메뉴에 있는 익스트루드예요. 선을 클릭을 하고 컴포넌트에서 시메트리로 바꿔서 쭉 넓게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케이. 지금 면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얘는 이제 바디 메뉴 펼쳐보면 이렇게 서페이스 모양은 솔리드하고 아이콘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이제 여기에다가 먼저 그렸던 요 태극 문양부터 해서 태극기 모양을 투영을 시킬 거예요. 우선 컨스트랙트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컨스트랙트 선택을 한 다음에 옵셋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먼저 그렸던 태극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면에서 뷰를 보고요. 쭉 적당히 올려서 한 60mm 정도 위에다가 가상의 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할 거예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이 가상의 면을 선택을 하고, 자꾸 태극기가 뒤집어지네. 자, 이제 이 면에다가 아까 그렸던 스케치를 투영을 할 건데요. 면에다가 바로 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곡선에다가 투영을 할 거예요. 근데 투영을 할 건데 이 평면이 그대로 프로젝트가 되면 사실 이 곡면에 맞춰서 이 면이 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실제 천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구겨지거나 하게 되면 빳빳한 그림이 그거에 맞춰서 구겨지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하잖아요.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투영을 할 때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트 메뉴 펼쳐서 프로젝트 인클루드 요 안에 보면 프로젝트 투 서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페이스는 이 곡면이에요. 곡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커브는 아까 그렸던 얘네 그림들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전체 다 그려졌죠. 불필요한 선들만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점선, 참조선들은 지워버리고요. 불필요한 포인트들도 좀 지울까요? 누구나 선택을 해서 좀 지워버리고.
됐습니다. 자, 오케이. 하나 안 지워졌네. 얘는 그냥 선을 따로 지울게요. 자, 이제 스케치 1번을 꺼보면 캔버스도 끄겠습니다. 캔버스도 숨기고, 자, 태극기 모양이 그대로 투영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놓고 피니시 스케치 합니다.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제 좀 돌출시킬 면을 좀 잡을 건데요.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자, 그림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그대로 이제 밑에다가 그릴 거예요.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이번엔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면은 숨기고 스케치를 프로젝트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프로젝트를. 이 부분이 예전에 드래그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을 보면서 빠진 건 없는지. 자, 바닥 면에 다 투영이 됐어요. 스케치 3번은 숨기고, 자,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파일들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 끊어져 있는 데는 이렇게 프로파일들이 끊어져 있는데, 요런데 지금 면이 따로 안 잡히죠. 이런데 보면 요 포인트가 끝까지 안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 걔네들을 찾아서 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쭉 확대를 해보면, 자, 요 부분이 끊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라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쭉 지나가게 선을 만들어 줄 때 탄젠트로 지나갈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탄젠트 마크가 있어요. 지나가게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역시 위에도 탄젠트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돌출을 시켜줄 겁니다. 스탑 스케치하고, 자, 우리 서페이스를 바디 1번 켜주고요. 이제 얘네들을 돌출을 시킬 거예요. 자, 태극기를 보면서 그림을, 이 부분은 끊어서 돌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애들은. 자, 솔리드의 익스트루드.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익스텐드를 투 오브젝트로 하고 요 서페이스까지만 올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인 페이스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저는 바디들이 여러 개 쭉 생겼어요. 그럼 왜 위에 빨간색 태극 문양 마크는 지금 돌출을 안 했냐면, 접종이 돼서 붙어서 올라가면 그냥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얘만 별도로 또 돌출을 시킬 겁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얘를 서페이스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인이 아니라 뉴바디로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서페이스를 이제 입체 도형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서페이스 메뉴 들어가면 시큰이라고 있어요. 시큰. 얘를 선택을 하고 해서 밑으로 두께를 줍니다. 한 3mm 정도만 줄게요. 뉴바디로 주고, 얘 방금 전에 돌출시켰던 애는 잠깐 숨기고요. 자, 지금 형상이 이렇게만 남아있죠. 바디를 다시 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드래그를 이렇게 잡으면 밑에 애들이 다 잡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무브 카피. 자, 위쪽으로 2mm 정도만 올라갈게요. 2mm 정도만 무브해서 오케이.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이 되죠. 이 솔리드에서 모디파이 펼치면 여기 스플릿 바디라고 있어요. 스플릿 바디를 선택을 하고, 자, 프론트면에서 볼까요? 얘네들을 쓱 다 잡고, 그 다음에 자를 선을 얘를 키고 잡아볼게요. 이 선으로 잘라낼 겁니다. 이 선으로 잘라낼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제대로 잘렸는지 볼게요. 얘네들을 브라우저에서 전구를 다 꺼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지금 불필요한 서페이스도 좀 숨기고. 자, 이제 태극기 모양으로 또 잘라줘야 돼요. 3번을 키고 모디파이 스플릿 바디 이 면에 선은 이 선으로 두 개, 여러 개 잡히죠. 돌아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오케이. 잘려 나갔어요. 자, 얘만 꺼주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프레스 풀 선택을 하고 이 면만 밑으로 마이너스 0.5mm 정도 설정 드릴게요. 이렇게 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콤바인 선택해서 면에다가 나머지 애들을 드래그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한 덩어리 됐죠.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렌더 이미지로 들어오고, 좀 컬러 좀 넣어줄게요. 어피어런스 켜서, 지금 저는 그냥 페인트에서 블러쉬를 잡았는데 일일이 검은색 넣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일단 검은색을 바디 전체에다가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로 바꿔서 바닥면을, 깃발이 되는 면을 흰색으로, 각 면마다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아래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뜨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4주년 광복절에 태극기를 그려봤습니다. 좋아요, 알림,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래야 더 열심히 올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